안녕하세요. 기기 분석 실험 8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실험 이론, 실험 목적, 실험 재료 및 과정, 실험 결과 해석 및 고찰, 느낀 점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이제 GC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GC란 이동상으로 기체를 사용하는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를 말합니다. 컬럼은 충전 칼럼과 모세관 칼럼이 있습니다. GC의 기본 메커니즘은 이동상에 주입된 시료가 기화되어 고정상으로 운반된 후 고정상에서 성분이 분리되어 검출기에서 차례로 검출되는 방식입니다. 이때 휘발성, 소수성 물질의 액체 시료를 사용해야 하며 주어진 온도에서 기체가 될 수 없는 물질은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GC의 구성은 액체 상태의 시료가 주사기를 통해 주입되는 입구인 시료 주입구, 칼럼의 온도를 조절하여 시료가 고정상에 머무르는 시간을 조절해주는 오븐, 컬럼을 통해 분리된 성분들을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 크로마토그램을 생성해주는 검출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GC를 사용할 때 어떤 이동상 가스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동상 가스는 활성이 없는 기체이어야 하며 검출기의 종류에 따라 알맞는 기체를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주로 수소, 헬륨, 질소가 사용됩니다. GC의 시료 주입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료 주입구에 투입되는 시료가 액체 시료라면 전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고무 경막을 통해 유리관 안으로 주입합니다. 이때 시료를 넣으면 온도가 갑자기 내려갈 수 있으므로 시료를 조금씩 주입합니다. 투입되는 시료가 기체 시료라면 가스가 새지 않는 주사기를 사용하여 샘플 루프를 통해 주입합니다. 고체 시료라면 고체 시료를 메탄올이나 에테르 같은 적절한 유기용매에 용해시켜 주입합니다. 유기용매를 사용하는 이유는 시료를 용해시킨 용매 또한 기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컬럼의 종류가 충전 컬럼이라면 유량은 약 30ml민을 넣고 모세관 컬럼이라면 1에서 2ml민의 유량을 주입합니다. 모세관 컬럼은 시료 용량이 낮으므로 피크 일그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분할 주입이 일반적이지만 시료의 농도가 옅거나 소량이면 비분할 주입을 합니다. 다음은 GC 오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븐이란 컬럼을 수납하고 있는 공간으로 컬럼의 사양과 이동상 유량이 결정된 후 물질들을 분리하거나 머무름 시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컬럼이 온도를 유지하는 방법은 등온 방법과 온도 프로그램 방법 두 가지로 나뉩니다. 등온 방법은 시료 분석 시작부터 종료까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여러 개의 시료 분석 시 오븐 온도를 안정화시키는 데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온도로 분리하므로 완전히 용리되지 않은 성분이 컬럼을 손상시킬 수 있고 다음 분석 시 용리되는 캐리 오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온도 프로그램 방법은 온도를 설정해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까지 일정 속도로 온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물리화학적 성질이 다른 물질 분석 시 분석 시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컬럼 온도를 높였다 낮췄다 하며 안정화시키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GC 검출기란 컬럼을 지나면서 분리된 성분들을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 크로마토그램을 생성해주는 장치로 열전도도 검출기와 불꽃 이온화 검출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험 목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험 목적은 GC를 작동시키는 법고 메탄올 및 에탄올과 아세톤이 포함된 혼합 용액을 GC를 통해 크로마토그램을 얻어 RT값을 통해 정성 분석을 해보는 것이 GC 실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GC의 실험 과정은 1. 가스실에서 질소, 수소 불꽃을 위해 수소와 공기 밸브를 연다. 2. 컴퓨터와 기기를 켠다. 3. 기기 자체 점검이 끝나면 소프트웨어를 작동시킨다. 4. 베이스라인이 안정화될 때까지 대기한다. 5. 분석 샘플 0.5 마이크로리터를 인젝션하여 크로마토그램을 얻는다. 6. 메탄올, 에탄올, 아세톤을 각각 0.5 마이크로리터 인젝션하여 피크의 RT를 확인한다. 7. RT를 비교하여 샘플의 피크를 해석한다. 8. 칼럼의 종류를 달리하여 위 과정을 반복하는 순서로 실험을 하였습니다. 시료 주입 시 주사기를 세척용매를 취하여 버리는 것을 반복하여 주사기를 세척해야 하며 주입하고자 하는 시료 또한 채취 후 버리는 과정을 반복한 후 일정량을 인젝션해야 합니다. 또한 시료를 주입하자마자 기기의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어야 합니다. 기기의 세팅을 오른쪽 표를 참고해주세요. 카보왁스 컬럼을 사용한 GC 기기의 실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준 물질을 분석한 결과 에세톤의 RT는 0.677, 에탄올의 RT는 1.065, 메탄올의 RT는 0.857이 나왔습니다. 분석 샘플의 크로마토그램입니다.
실험 결과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표준 물질의 RT와 혼합물의 RT를 비교하여 정성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혼합물을 분석한 결과 세 가지의 피크가 관찰되었습니다. 해당 피크를 표준 물질의 피크와 비교한 결과 혼합물의 RT 0.691민과 표준 물질 아세톤의 RT 0.677민의 시간 차이가 0.041민에 불과해 혼합물에 아세톤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혼합물의 RT 0.852민은 표준 물질 메탄올의 RT 0.857민과 거의 일치하기에 해당 물질이 메탄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합물의 RT 1.008민과 표준 물질 에탄올의 RT 1.065민과 시간 차이가 0.057민이므로 해당 물질이 에탄올인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아세톤, 메탄올, 에탄올 순서로 용출되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실험에 대한 고찰입니다. 해당 실험에서 사용한 컬럼은 극성의 고정상을 가지고 있기에 비극성일수록 빨리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비극성일수록 분자 간 인력이 약해 끓는 점이 낮아지는데 실제로 끓는 점이 낮은 아세톤, 메탄올, 에탄올 순으로 용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실험에서 사용한 컬럼은 분리도가 좋지 않기에 메탄올과 에탄올의 피크가 겹치는 현상이 발생하여 실제 두 성분의 정확한 면적을 산출하는 데 오차가 발생하여 정량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RT를 통해 혼합물을 정성 분석 시 정확하게 RT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따로 조사한 결과 일반적으로 정성 분석 허용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0.1분 이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HPO 컬럼을 사용한 쥐시기기 실험 결과입니다. 표준 물질인 아세톤, 에탄올, 메탄올의 RT 값은 각각 5.593, 5.458, 5.246이 나왔습니다. 분석 샘플의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 결과를 해석하겠습니다. 카보왁스와 같이 RT를 비교하여 정성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혼합물을 분석한 결과 세 가지의 피크가 관찰되었습니다. 해당 피크를 표준 물질의 피크와 비교한 결과 혼합물의 RT 5.6민과 표준 물질 아세톤의 RT 5.593민의 시간 차이가 0.007민으로 해당 물질이 아세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혼합물의 RT 5.435민과 표준 물질 에탄올의 RT 5.458민의 시간 차이가 0.023민으로 해당 물질이 에탄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혼합물의 RT 5.247민과 표준 물질 메탄올의 RT 5.246민의 시간 차이가 0.001민으로 완벽하게 일치하여 메탄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메탄올, 에탄올, 아세톤 순서로 용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에 대한 고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실험에서 메탄올, 에탄올, 아세톤 순으로 용출되는 것을 보아 카보왁스 컬럼을 사용했을 때와 다른 순서로 용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는 HPO는 비극성 컬럼으로 일반적으로 극성 물질이 빠르게 용출이 되므로 극성이 가장 강한 메탄올이 가장 먼저 용출이 된 반면 아세톤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극성에 대한 분배 기수가 높아 끓는 점이 가장 낮음에도 가장 늦게 용출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한 HPO 컬럼의 경우 모세관 컬럼으로 분리도가 좋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번 실험에서 얻은 크로마토그램을 통해 해당 장점을 실제로 확인하였고 분리도가 좋으니 정량 분석 결과 또한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GC 정성 분석 문제 풀이입니다. 컬럼 프로파일과 미지시료의 분석표를 비교해보면 1번 피크는 아세트알데하이드, 2번 피크는 메탄올, 3번 피크는 해당 사항이 없고 4번 피크는 프로파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GC 정량 분석 문제 풀이입니다. 상대 감응도는 부피분의 피크 면적인데 모든 표준 물질의 부피가 0.5 마이크로 리터로 동일하기에 생략하면 피크 면적 자체가 감응도 비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상대 감응도 비율은 1대 1.5대 2입니다. 또한 부피비는 순수 물질 면적분의 미지시료 면적이므로 1대 1대 2입니다. 예제 3번 풀이입니다. 먼저 메탄올의 피크를 찾고 와인 분석표에 있는 메탄올의 피크를 찾아주었습니다. 그 다음은 공정기초실험에서 배운 내사법을 응용하여 풀어주었습니다. 엘실한 이동상으로 액체를 사용하는 컬럼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먼저 탈기 및 전처리를 거친 고순도 이동상 용매를 펌프를 이용해 컬럼 내부로 주입하고 이 용매가 시료를 이동시키면서 분리 과정을 거쳐 크로마토그램을 얻을 수 있습니다. HPLC는 이동상 운송을 위한 압력을 제공하는 펌프, 시료 주입이 이루어지는 시료 주입 장치, 시료의 분리가 이루어지는 컬럼, 마지막으로 컬럼을 통과한 용액의 물리, 화학적 성질 변화를 감지하여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검출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LC에 사용하는 이동상 액체는 모두 HPLC 그레이드를 사용해야 하며 시료를 완전히 녹일 수 있어야 하고 검출에 방해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이동상은 주로 여러 용매를 혼합해 사용하므로 용매 간의 섞임이 좋아야 하고 점도가 낮아 흐름성이 좋은 액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탈기란 이동상 중에 용존 산소, 질소, 기포 등을 제거하여 컬럼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게 하기 위한 과정이며 헬륨 퍼징, 여과, 초음파 처리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펌프는 이동상 용매와 주입된 시료가 컬럼과 검출기를 거쳐 기기 외부로 나올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해주는 역할이며 조건에 맞는 유속을 맞추어 사용합니다. 단일 용매를 사용할 경우 아이서크래틱 펌프를 사용하고 분석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동상의 조성을 변화시켜야 하는 경우 그라디엔트 펌프를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시료 주입 장치의 종류입니다. 시료 주입 장치는 직접 주사기로 시료를 넣는 방식인 수동 주입기, 기계가 시료를 뽑아 밸브에 넣고 자동으로 돌려주는 자동 주입기가 있습니다. HPLC 분석 방법에 따른 컬럼입니다. 과거에는 이동상에 상대적으로 비극성인 용매를 사용하는 순상 크로마토그래피법을 사용하였지만 요즘 대부분의 HPLC 분석법으로는 이동상에 상대적으로 극성인 용매를 사용하는 역상 크로마토그래피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HPLC 시스템의 가장 마지막 단계로 컬럼에서 분리되어 나온 성분들을 인식하고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검출기입니다. 자외선 또는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흡수하는 성질을 이용하며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검출기인 흑광도 검출기, UV 검출기로 검출되지 않은 경우 사용하는 굴절률 검출기가 있습니다. 이번 실험의 목적은 비타500 음료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 C 함량을 HPLC를 통해 정량 분석하여 실제 표기된 양만큼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HPLC의 실험 과정입니다. 먼저 이동상 제조 과정을 거친 후 표준 물질인 엘레스커빅 애시드를 이용하여 20, 50, 100, 200ppm 표준 용액을 만든 후 음료의 농도를 표준 용액 범위 내로 희석합니다. 마지막으로 표준 용액 및 미지시료 샘플을 시린지 필터를 사용해 여과하여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다음으로 장비 구동 방법입니다. 먼저 HPLC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켜 기기를 점검한 후 PLC 펌프를 작동시켜 이동상을 컬럼에 공급하기 전 웨이스트로 이동상을 흘려줍니다. 다음 펌프의 유량을 조절하여 이동상을 컬럼에 흘려주고 베이스라인 안정화가 끝나면 표준 용액 및 희석 샘플을 주입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석이 끝나면 펌프의 유량을 0으로 설정하고 기기, 소프트웨어, 컴퓨터의 작동을 끕니다. HPLC의 실험 결과입니다. 표준 용액 피크가 약 2.69분에서 검출되었고 이는 분석 조건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각 농도별 피크 면적을 기반으로 검량선을 그린 결과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피크 면적이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고 신뢰도가 0.9997 이상으로 샘플 내 비타민 C를 정량하는 데에 있어서 설정된 농도 범위 내에서 정량 분석이 유효함을 검증하였습니다. 열배 희석 샘플의 경우 원액 5000ppm을 희석하였기 때문에 해당 샘플이 정상적인 샘플이라면 표준 용액 200ppm보다 높게 나와야 한다고 예상하였고 실험 결과 예상대로 표준 용액 범위 밖으로 벗어났기에 제조된 표준 용액으로 정량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희석 배수를 100배로 조정하여 분석 결과 표준 용액 50에서 100ppm 사이의 결과값을 얻었고 해당 결과는 샘플이 포함하고 있는 비타민C가 정상 범위 내에 함유되어 있다고 간접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결과입니다. 표준 용액의 분석 결과 모든 농도 범위에서 피크가 약 2.69분에 일정하게 검출되어 분석 조건 물질과 물질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열배 희석 시료 또한 동일한 시간대에 검출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분석 결과 약 2.5초 지연된 2.732분에 용출되었는데 이는 시료의 고농도로 인해 컬럼 내 고정상과 이동상 간의 평형이 깨지는 컬럼 과부하 현상 및 검출기 한계를 초과하여 피크 상단이 평평해지는 검출기 포화에 기인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00배 희석 시료의 분석 결과 농도는 70.69ppm으로 산출되었으며 원액의 최종 농도는 7069ppm입니다. 이를 제품 표기량과 비교했을 때 약 플러스 41.4%의 오차율을 보였는데 이는 비타민C의 화학적 특성 때문입니다. 비타민C는 빛이나 열에 의해 쉽게 산화되어 유통 과정 중 함량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조사는 제조 단계에서 표기량보다 과량을 투입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실험에서 측정된 1.4배 함량은 제조 공정상 과잉 투입분이 반영된 결과로 정상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실험의 정량 분석 과정은 오차 없이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